안녕하세요. 아들내미입니다. 요즘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높아진 위생 덕분에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축복받은 장수 혹은 불행한 장수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과학자로 불리는 전남대학교 박상철 연구석좌 교수님입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유명한데 10년 이상 한국과 세계의 100세인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한 박 교수님은 한국 특유의 장수 먹거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100세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들내미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장수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한식에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이 있죠. 발효식품은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B12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어 외부에서 얻어야만 하는 영양소입니다. 보통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육식을 통해 이 영양소를 얻는데 박상철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세인의 혈중 비타민 B12 농도는 정상이었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의 원재료인 콩이나 두부, 야채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던 비타민 B12가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골수에서 혈구들의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혈중에 성숙하지 못한 거대적 혈구가 생성되어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란 적혈구가 충분한 양의 산소를 이동시키지 못해서 무기력함,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이러한 증세가 지속될 경우 심장, 뇌, 그리고 다른 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악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여 신경 증상까지 나타나면 이후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 밖에 우울증의 위험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발효식품으로 비타민 B12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 발효식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들깻잎입니다. 박 교수님이 국내 최고 장수지역인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등의 장수마을 주민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바로 장수마을 주민들의 들깻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주민은 들깻잎을 날로 먹거나 절여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들깻잎의 효용을 분석한 결과 들깨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했다고 해요. 오메가3는 혈소판 응집과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감소시키며 심박수와 혈압을 강화시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그린란드 식단은 생선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데요. 고등어와 연어가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장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들기름에 나물을 무치고 들깻잎을 날로 먹거나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서 먹는 등 생선을 대신해 들깻잎을 통해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메가3는 장수 영양소로 불리는 필수 지방산이므로 반드시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장수 음식은 바로 나물입니다. 한국의 장수 식단은 채소를 많이 포함하는데 이는 또 다른 세계적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올리브 오일과 과일을 많이 먹는데요. 한국의 장수 식단은 채소도 신선한 형태가 아닌 데치거나 무쳐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조리 과정을 통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채소를 데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조금 파괴되긴 하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는 큰 그릇에 가득 담기는 양이라도 데쳐서 먹었을 경우엔 한 주먹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보다 섭취량이 3배에서 4배가량 많다고 해요. 그리고 채소에 포함된 질산염이 위로 들어가 아질산염이라는 물질로 변하며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채소를 데치는 과정에서 질산염을 50% 이상 낮출 수도 있다고 하니 채소를 데쳐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겠죠?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은 건강기능식품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얼마만큼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100세인의 뚜렷한 공통점은 식사 시간이 매우 규칙적이고 하루 3끼를 제 양에 맞게 먹는다는 점인데요. 소식보다는 자신의 양만큼 절제해서 먹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생활 방식을 꾸준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먹지도 너무 적게 먹지도 않으며 자신의 양만큼 절제해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채소를 데쳐 먹는 것 외에 육류를 먹을 때도 조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한국 식품에서는 갈비를 구워서 먹기보단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갈비탕의 방식으로 많이 먹곤 하는데요. 고기를 굽는 순간 조리유으로 불리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리움은 심할 경우 폐암 발생률을 23배나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심각한 발암물질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과산화지질이 발생하여 심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조리 방식의 차이도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장수의 비결로 불리는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지금도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요. 박 교수님은 당당한 노년을 위해 골드 인생 3원칙을 제안하셨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하자입니다. 장수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받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째 원칙은 배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며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맞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원칙들은 누구나 자신의 노년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잘 살아야 잘 떠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삶을 마무리하려면 하루하루를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교훈이겠죠? 마지막으로 노아학회가 말하는 장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영양, 적절한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인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하지 않은 것이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겠죠? 100세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장수 비결을 주변에 알려줄 수 있어서 더욱 좋겠죠? 중년분들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건강은 아들내미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